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 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활동에 동원된 민간인 이모 씨의 계좌에서 국정원 자금으로 추정되는 9,200여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당진 화력발전소 3호기에 이어서 서천 화력발전소 2호기도 오늘 가동을 중단해 블랙아웃 공포를 키우고 있습니다.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종률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이 한강에 투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발견됐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이사장을 맡은 지 석 달 만에 이사장직을 전격 사임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8월 12일) 월요일 국민TV 라디오 정오뉴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민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철회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번 사태는 당 정청의 무능력을 스스로 고백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관영 대변인은 당정청이 수차례 세제 개편안을 회의하고 논의했으며 박 대통령이 보고받아서 발표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손바닥을 쉽게 뒤집는 행동을 할 때에는 그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사과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습니다. 김관영 대변인의 논평을 들으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심각한 국정 혼란을 야기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미리 당정청의 세제 개편안 협의 과정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손바닥 쉽게 뒤집는 이런 행동을 하실 때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사과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향은 부자 감세 철회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방지하는 노력 먼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감세되었던 세금 원상 회복하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먼저 밝혀둡니다. 집권 세력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이 증세와 관련해 한 달에 10,000원가량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3년 국회의원 재산 변동 및 등록 사항에 따르면 나성린 부의장은 현재 28억 5,270만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런 분한테는 1년에 16만 원은 당연히 푼돈이 되겠다고 힐난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나성린 부의장처럼 30억에 가까운 재산을 가지신 분이 그냥 몇백만 원 더 내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없지 빠듯한 월급쟁이 지갑에서 16만 원 더 꺼내가는 것이 너무나 큰 부담이라며 그냥 나성린 부의장께서 몇백만 원을 더 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용진 대변인의 논평입니다.
새누리당 나성민 정책위 부의장이 세부담이 연간 16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을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한 달에 10,000원가량 늘어나는 것은 국가적인 세수 증대 차원에서 십시일반 기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성민 의장처럼 30억에 가까운 재산을 가지신 분이 그냥 몇백만 원 더 내시는 게 오히려 부담이 없지, 빠듯한 월급쟁이 지갑에서 몇십만 원 더 꺼내가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참고로 새누리당 지도부의 평균 재산은 41억 1,803만 원입니다. 이런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슈퍼 부자들의 세금 늘리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서민들의 유리지갑 털어가는 일에는 앞장서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반성을 촉구해 봅니다. 한편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는 최근 국정난맥상의 책임에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부재에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노회찬 전 대표는 오늘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과연 대통령이 정치권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고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국의 여왕을 아련하는 그런 식으로 느껴지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회찬 대표의 말입니다. 네, 우선 문제의 핵심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네. 대통령의 그 대화와 소통 의지가 대단히 적어 보인다는 겁니다. 예. 현재 과연 대통령이 정치권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가? 이번에 이제 3자디, 5자니 이렇게 서로 공방이 오가는 걸 보면은 네. 소통 의지가 강하다면은 그거 못 만날 거 없지 않습니까? 예. 매일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취임 후 처음으로 제1야당의 그 당 대표를 만나는 부분인데 네. 여기에 그 쉽게 만나고 쉽게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걸 보면은 꼭 지금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국의 여왕을 아련하는 네. 그런 식으로 사실은 느껴지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소통이 서울 종로구 효자동 1번지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 네. 이 정치권과 소통하지 못하면서 국민과는 어떻게 소통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의 소통 의지를 더 좀 강력히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 조작 활동에 동원된 민간인 이모 씨의 계좌에서 국정원 자금으로 추정되는 9,200여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한겨레는 오늘자에서 이모 씨에게 지급된 돈이 상당한 액수인데다 국정원 댓글 공작에 동원된 민간인들이 다수인 점에 비추어 훨씬 큰 규모의 국정원 자금이 대선 여론 조작 및 정치 개입 활동에 사용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송치 기록에서 이모 씨의 금전 거래 규모가 이 씨의 주장대로 주위의 도움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이모 씨가 국정원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정보원비를 받아 이를 제2, 제3의 공모자들에게 재교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진 화력발전소 3호기에 이어서 서천 화력발전소 2호기도 오늘 가동을 중단해 블랙아웃 공포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화력발전소의 이딴 가동 중단은 전력난에 대응해 오랜 기간 풀 가동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다른 발전소들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서천 화력 등에 따르면 발전 용량 20만 킬로와트급 서천 화력 2호기는 오늘 오전 7시 8분 해수 순환 펌프 고장으로 일시 정지했다가 약 1시간 만인 오전 8시 4분 재가동됐습니다. 그러나 서천 화력 2호기는 아직 재출력을 내지 못해 용량의 절반 수준인 10만 킬로와트의 출력만 내고 있으며 100% 출력은 내일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0만 킬로와트급의 당진 화력 3호기 가동 중단에 이어서 당진 화력 사고까지 겹치면서 총 60만 킬로와트의 전력 공급량이 줄어들게 돼 전력 거래소는 오늘 중 전력 수급 경보 4단계인 경계를 발령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종률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이 한강에 투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발견됐습니다. 김종률 전 의원은 오늘 새벽 3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렵고 소외당한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정치를 하고 싶었다면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탓에 많은 분에게 무거운 짐만 지웠다.
어려운 때 진실의 촛불을 들어야 할 때도 함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5시 35분쯤 김종률 위원장이 한강에 투신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재 긴급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종률 전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 남부지검에서 바이오 벤처기업 R&L 바이오가 금융감독원 간부 윤모 씨에게 5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 오늘은 촛불 외면, 언론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본방송 조상훈 국장의 논평이 이어지겠습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시국회의 제6차 촛불 집회가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서울광장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6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국회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0만 명 넘는 국민이 촛불을 들어 국정원 대선 개입의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28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국회의가 지난 6월 28일 촛불 집회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시민들이 모였지만 KBS와 MBC는 이번에도 촛불의 의미를 애써 외면하거나 축소해 보도했습니다. KBS와 MBC는 10일 뉴스에서도 촛불 집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이를 비판하는 새누리당, 보수단체의 입장을 병렬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종합 편성 채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현 시국 상황과 관련된 공영방송과 종편의 편파적인 보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도 점점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내부에서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은 8일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언론노동자 1954명이 동참한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언론인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인들은 시국선언에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다룬 시사 프로그램과 뉴스가 방송되지 못한 일이 비일비재하고 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국가기관의 보도 통제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인들은 또 보도 통제에 맞서 진실 규명과 함께 국정원 개혁을 위한 단호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언론노조 강성남 위원장은 10일 서울광장 촛불 집회 때는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해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며 두 차례나 시민들에게 허리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는 언론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3일 서울 청계광장 집회 때는 시민들이 방송에 내보내지도 않을 걸 취재는 왜 하냐고 항의해 몇몇 방송사 취재진이 현장을 떠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언론이 촛불을 외면한다면 결국 국민들은 그런 언론을 외면할 것입니다. 정권과 경영진, 간부들의 눈치를 보며 양심의 자유를 팔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이사장을 맡은 지 석 달 만에 이사장직을 전격 사임했습니다. 이를 단독 보도한 경향신문은 안철수 의원 측은 그동안 진보 세력 확장에 도움을 주고 진보 진영의 공격으로부터 방패막이가 되어왔던 최장집 명예교수의 사임으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서울은 최고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처럼 덥겠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4도, 전주와 대구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